자, 오늘 4월 7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코스피 코스닥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조금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개별주가 아니라 대형주들, 사실 이제 최근에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면서 대형주들이 좀 죽을 쓰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 좀 죽을 쓰고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4%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참 이거는 뭐라 그럴까 솔직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미국 시장은 되게 이제 스트레이트 하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면은 무조건 가는 거고, 실적이 안 나오면은 개박살이 나는 건데, 사실 이게 맞긴 맞죠. 왜냐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 항상 어떤 이벤트, 예를 들면은 리튬 관련된 이벤트라 그러면은 앞으로 리튬 값이 올라가고 전기차가 발전이 되면은 리튬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리튬 광산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수혜가 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주식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 수혜는 뭔가요? 매출이나 실적이 올라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수혜 가능성 호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특이한 거는 기대감으로 항상 움직이고 실제 뉴스가 나오면 빠져요. 그러니까 완전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역인 수도 있어요. 미국은 결과가 나오면은 기대감으로도 물론 올라가지만 결과가 나오는 팍 하이 피크를 찍는데, 우리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조정 시작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제가 자주 예를 드리는 쌍차입니다. 케이지 스틸, 우리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도 기대감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거 합병하면은 또 스틸도 만들고 있는 회사고 케이지 스틸에도 좋을 거고, 철판을 만드니까 쌍용차를 인수해가지고 새로 이거를 싸게 사가지고 뭐 기아나 현대차처럼 크게 되면은 케이지 스틸에도 케이지 그룹사에도 유리할 것이다. 막 주가가 오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벤트 끝나니까 그냥 개박살이 나서 4분의 1 토막이 나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원했던 결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정말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분기별 기준으로 해서 95.8% 급감, 분기 영업이익 1점 미만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4% 상승했습니다. 왜냐, 이게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럴 정도로 실적이 깨지면은 통상 그 다음 실적은 개선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닥일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삼성 바닥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그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그 현재 나오는 뉴스와 매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를 하고 또 전자제품을 하는 회사인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바닥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여기가 바닥이고 이제 확장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글로벌 업체지 않습니까?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반도체 공급도 거기에 따라가면서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전기 제품들,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탄탄하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거를 기대하면서 지금 바닥이다라고 논란을 한다.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싹 빼놓고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을 보면은 지금 시스템 리스크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있고, 고용 지표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에 기대하는 것과 글로벌 마켓에서 기대하는 것들의 뷰가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지수를, 개별주들은 조금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끌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가 지표 자체도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경기 선행 지표는 좋아지는데, 경기 선행 지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동행 지표나 이런 후행 지표들도 같이 따라 올라올 거 아니고, 따라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실물 경기들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실물 경기가 좋아질지 정말 감이 안 와요. 가계 부채도 늘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도 안 좋은 상황이고, 부동산 PF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바닥이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글쎄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별주 매매를 좀 하면서 시장을 관망해야 될 때다라는 것은 아직 동의를 하고 있지만, 여기가 바닥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다만 하나의 시그널이 있다면은 중국입니다. 제가 계속 중국과 친중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고, 일본과 관계도 개선을 물론 해야 되겠죠.
개선을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굴욕적인 개선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만약에 정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때 되면 무슨 생각들 하겠어요? 어차피 친일파 노릇해도 나중에 또 지나면은 다 용서해주더라. 친일파로 지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더라. 이렇게 미래 세대들이 인지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도 물론 개선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개선하면 안 된다는 게 좀 개인적인 이제 소견이고, 미국과는 영원한 우방이 맞습니다. 지금도 우방이어야 되고 앞으로 우방이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미국의 신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등한 나라로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들어줄 건 또 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미국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중국을 일방적으로 배제를 한다. 이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탑 1이 되기 위해서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쪽에서 영향력을 펼쳐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이제 마크론과 시진핑이 마크론을 방문하면서 회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세계에도 중국과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중동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이런 쪽씩 전반적으로 본인들의 영향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페트로 달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에 매달리게 되면은 떠오르는 신흥 강자의 밑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등거리 외교를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군사정권 때도 그랬었고 뭐 민주정부 때도 그랬었고 항상 그게 우리 스탠스였는데 지금 너무 친미친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중에 정말 대만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일본이 미국 손을 잡고 대만과 함께 깔아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한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사회주의 체계 자체가 경제가 엄청나게 경직돼 있지만 반대로 탄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허가 사태 때를 보면은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해결을 보는 걸 보면은 오히려 위기에 강한 거는 사회주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했으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